이마트 노브랜드 개점에 중소상인들이 반발하는 가운데 제주도의회가 기업형 슈퍼마켓의 진출을 막기 위해 허가제 수준의 규제를 촉구했습니다. 수확철을 맞은 마늘 농가들이 일손을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대학생들이 일손 돕기에 나섰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이마트 노브랜드 개점을 놓고 지역 상인들이 반발하고 있는데요. 제주도의회는 기업형 슈퍼마켓 확대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며 지역 상권과의 상생 방안과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오승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개점 준비를 모두 마친 제주시 아라동의 이마트 노브랜드 슈퍼마켓. 지역 상인들의 반발에 개점 시기를 일단 이달 말로 늦추고 판매 품목과 영업시간도 축소하겠다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도의회 농수축위원회가 이 문제를 도마에 올렸습니다. 기업형 슈퍼마켓 진출의 신호탄이라며 영세 상인들의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가 쏟아졌습니다. 전통 상업보전 지역을 제외하곤 입점을 막을 방법도 사실상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대기업, 대규모의 마트가 오다 보니까 작은 상가, 슈퍼, 옛날 우리가 알고 있는 슈퍼 개념 식품 가게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이게 1호점이 이렇게 들어와서가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도 이제 관련 이와 같은 거에 대해서 이제 어떤 법이나 관련 규제가 없다라는 거죠. 지역 상권과의 상생 방안도 중요하지만 기업형 슈퍼마켓의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제도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법령에 의해서 지금은 뭐 신고만 하면 되게 돼 있는데 이거에 대한 허가권이라든지 말이죠. 이런 좀 강력한 통제 수단을 우리 제주도가 가져올 수 있는 방안 이런 게 마련이 돼야 될 거 아니냐. 저희가 중소벤처기업부를 방문해서 일단은 요 법을 좀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요 부분을 강력히 좀 항의를 하고 제도 개선 사항을 좀 요구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업주와 이마트로부터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사업 조정 대상 여부를 검토하는 한편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를 열어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오승철입니다. 공공주도의 해상풍력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제주에너지공사의 현물 출자 동의안이 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는 회의를 열어 제주도가 제출한 650억 원 상당의 토지 90만 제곱미터를 제주에너지공사에 현물 출자하는 동의안을 원안 통과시켰습니다. 한편 농수축경제위원회는 해녀박물관 휴관일을 매주 한 차례로 늘리는 내용의 조례안은 인력 충원을 통해 해결하라며 의결 보류했습니다. 요즘 수확철을 맞은 마늘 재배 농가에서는 일손을 구하지 못해 애를 먹고 있는데요. 농가들의 어려움을 덜겠다며 제주 지역 대학생 700여 명이 일손 돕게 나섰습니다. 박주연 기자입니다. 썰렁했던 마늘밭이 젊은 일꾼들로 활력이 넘칩니다. 서툴기만 했던 작업이 점점 속도를 내고 반복되는 작업에 허리는 아파오지만 손놀림을 늦출 수는 없습니다. 마늘이 탄생하는구나, 수확이 되는구나 하면서 그런 뜻깊은 경험을 하면서 뿌듯한 것 같습니다. 제주대학교 학생들이 수확철을 맞은 마늘 농가를 돕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2017년 단과 대학별로 대정읍 마을들과 자매 결연을 맺고 해마다 일손 돕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번 2박 3일 농촌 봉사활동에 나선 대학생들은 모두 700여 명입니다. 수매가 코앞이지만 일손을 구하기 어려워 수확 시기를 놓칠까 맘졸이던 농가들은 청년들의 도움에 한시름 놓게 됐습니다. 인건비 비싸다 보니까 또 그 농사에 대한 그런 어림도 너무 많고 해서 오늘 같은 날 그 대학생들이 와가지고 그 일손 돕기 왔는데 해준 데 대해서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고령화로 일손이 귀한 농촌의 대학생들의 봉사가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제주시는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49개 부서가 참여하는 경제 활성화 대책 추진단을 구성해 올해 말까지 운영합니다. 추진단은 11,000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특화마을 조성과 지역자원 명품화,
전통시장 활성화 등 54개 과제를 선정해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신규 과제를 발굴할 방침입니다. 주말 동안 폭우가 예상됩니다. 모레까지 50에서 100mm의 비가 내리겠는데요. 남부는 150, 산지에는 200mm 이상의 큰 비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밤을 기해 호우특보가 발효됐고요. 특히 내일 새벽부터 오후 사이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비 피해 없도록 시설물 점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비는 북부와 서부 지역은 모레 새벽부터 소강 상태에 들겠고요. 그 밖의 지역은 모레 늦은 오후까지 이어지다 저녁에 그치겠습니다. 모레 내리는 비의 양은 많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남부와 산지에는 짙은 안개가 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남부와 산지에는 호우특보가, 전 지역에는 강풍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시설물 관리는 물론 항공기 이용하시는 분들은 운항 정보를 확인하셔야겠습니다. 비는 종일 내리겠고요. 시간당 20mm 이상의 세찬 비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전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물결이 4m 이상으로 매우 거세게 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시는 분들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도 비가 내리겠고요. 비와 함께 기온은 평년 수준을 되찾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번 주말 궂은 날씨가 예보되면서 예정됐던 행사들이 연기되거나 축소됐습니다. 제주 친환경생활지원센터는 내일 제주시 신상공원에서 개최할 예정이었던 친환경생활 한마당을 가을로 잠정 연기했고, 대한적십자사 제주지사는 내일 예정됐던 제주사랑 자선 만보 걷기 대회를 다음 달 2일로 연기했습니다. 이번 주말 제주시청 일대에서 예정됐던 제주 다민족 문화축제는 19일에 제주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기념식만 개최하는 것으로 행사가 축소됐습니다. 제주를 방문한 중국인의 휴대폰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ASF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됐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7일 중국 산둥성에서 제주공항에 도착한 중국인 여행객 A씨의 소시지에서 ASF 유전자가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에서 ASF 바이러스가 확인된 것은 지난해 8월 이후 두 번째며 다음 달부터 신고 없이 축산물을 들여올 경우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70대 노인을 도와주려다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서귀포 경찰서에 따르면 제주로 여행 온 33살 A씨는 지난달 16일 서귀포시 서귀동의 한 빵집에서 출입문을 열어주려다 76살 B 할머니를 넘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입니다. 경찰은 A씨에게 고의가 없었다고 보고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다음 주쯤 검찰에 송치할 계획입니다. 서귀포 경찰서는 자신이 운영하는 노숙인 재활시설의 입소자들을 감금하고 강제 노역을 시킨 혐의로 사회복지법인 대표 68살 김모 씨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김 씨는 1998년 2월부터 서귀포시로부터 노숙인 재활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면서 매일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새벽 5시까지 생활관 현관을 폐쇄하고 입소자 2명에게는 과수원 일을 시키고 임금 15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 등입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 2단독 이장욱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애견업체 대표 54살 이모 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4월 주인이 찾아가지 않는 개 2마리를 야산에 끌고 가 둔기로 때려 죽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제주의 대중교통을 기반으로 한 통합 첨단 안전 시스템이 구축됩니다. 제주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하는 정보통신 기술 기반 공공서비스 촉진 사업 공모에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말까지 16억 원을 들여 정보통신 기술을 기반으로 대중교통 운전자의 졸음 운전을 감지하는 등 첨단 안전 기술을 구현할 계획입니다.
제주 출신 독립운동가 최정숙 선생의 삶을 소재로 한 뮤지컬이 공연됩니다. 천주교 제주교구 3.1운동 100주년 기념위원회는 뮤지컬 동터처 훈저글라를 다음 달 3일부터 5일까지 오후 3시와 7시 30분에 제주 아트센터에서 무료로 공연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